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감정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오는 대로 말하고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다. 이는 불행과 우울로 가는 지름길이다. 편안하고 밝은 일상을 즐기고 싶다면 괴로운 감정과 나쁜 기억을 껴안은 채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불안이 만들어낸 것이다. 긍정적인 뇌로 바꾸려면 긍정 반응을 만들어내야 한다. 긍정 반응이란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긍정 반응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우울한 기분을 관리하는 법 1. 호흡. 강한 부정 감정 잠재우기. 부정적 자동 반응이 나오려 할 때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그 공간에서 멀어져야 한다. 실내에 있다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등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 처방은 바로 호흡이다. 우리의 감각 중에 후각은 감정과 가장 관련이 깊다. 후각은 감각과 연관된 정서 및 동기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가나 명상을 할 때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는 바로 코로 깊은 숨을 쉬어야 한다. 그러면 후각을 통해 호흡 리듬이 변형계와 전전두엽에 전달된다. 호흡은 스트레스 내성을 향상시키고 감정 및 인지 상태를 조절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는 척추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어보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데 6초면 된다. 6초 호흡법. 같이 호흡 연습을 해봅시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척추는 부드럽게 펴주고 턱은 아래로 살짝 당겨줍니다. 어깨, 가슴, 등, 팔, 몸 전체에 힘을 뺍니다.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살짝 입을 벌리고 아랫배가 등 허리에 붙을 때까지 숨을 다 뱉어낸다는 기분으로 길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흡기, 코로 들이쉬기 3초, 호기, 입으로 내쉬기 3초. 이번엔 숨 쉬는 느낌에 집중해 봅시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 복부가 팽창하는 느낌, 그리고 다시 입으로 숨을 내쉴 때 배가 수축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아요. 숨 쉬는 나를 느껴봅니다. 들숨이 깊은지 날숨이 깊은지도 느껴봅니다. 내 숨소리가 거친지 부드러운지도 느껴봅니다. 들숨의 온도와 날숨의 온도가 같은지 다른지도 느껴봅니다. 3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가 3초 동안 내쉽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서 5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가 5초 동안 내쉬기를 반복해 봅니다. 우울한 기분을 관리하는 법 2. 마음 챙김. 오감을 이용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은 대개 오감을 통해 감지된다. 불편한 감정이 생겨날 때는 오감에 집중해보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의 느낌에 집중하면 불편한 감정이 순식간에 생겨났듯이 빨리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시각. 하늘을 바라보세요. 나무나 꽃을 봐도 좋아요. 흘러가는 모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핸드폰에 모아두세요. 클릭해서 한 장 한 장 집중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가장 마음에 드는 내 모습,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찬찬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촉각. 차가운 물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힘차게 물기를 탈탈 털어요. 박수도 한번 쳐봅니다. 나의 손등, 손바닥도 비벼봅니다. 손톱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내 머릿결도 쓰다듬어 보고 나의 귀도 어떻게 생겼나 만져보고 느껴봅니다. 후각. 저는 책상에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올려놓습니다. 그 향을 맡아요.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향도 좋지요. 내 손등에 남아있는 비누향과 나의 채취도 느껴봅니다. 바람의 냄새도 맡아보세요. 미각.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초콜릿, 사탕, 건포도 등 그게 무엇이든 좋아요. 입에 넣고 천천히 맛을 음미해 봅니다. 혀에 닿는 느낌, 씹을 때의 질감, 혀에서 느껴지는 단맛, 쓴맛, 신맛의 다양함. 침이 어디서 고이는지, 침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의 느낌은 어떤지 충분히 느껴봅니다. 청각.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가만히 들어봅니다. 눈을 감으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음악 소리 집중해 봅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잠시 명상음악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돕는 매뉴얼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이 밀려올 때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언제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자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지금, 여기, 나의 몸과 느낌에 집중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은 무의식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감정, 욕구, 말, 행동과 같은 자동적인 반응들을 관찰하고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생깁니다. 내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관리하는 법 3. 스트레스 관리. 나쁜 감정을 삶의 동기로 활용하기. 스트레스에는 긍정적 효과를 주는 유스트레스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디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원인, 자극은 같아도 증상,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크고 작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온종일 나를 자극한다. 하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은 같아도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은 내가 키울 수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꾸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
자동사고가 개인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나의 스키마와 만나면서 감정, 행동, 생리적 반응이 찰나에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생각이나 믿음이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통해 나의 생각이나 믿음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사고 연습. 사건. 직장 상사가 회의 시간에 나에게 막말을 했다. 신입사원도 이런 실수를 안 해. 김 대리는 잘하다가 꼭 마지막에 이런 큰 실수를 한다니까. 생각이나 믿음.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한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지적을 받는 건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결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늘 실수하는 인간이야. 따로 불러서 지적해도 될 텐데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다니. 팀장에게 복수하고 싶어. 인정 못 받는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둬 버려야겠어. 생각이나 믿음을 교정하여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해보자. 생각이나 믿음. 실수를 한 건 안타깝고 속이 상한 일이지. 하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언제나 인정받을 수는 없어. 실수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야. 실수를 통해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엔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결과. 팀장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아. 그건 팀장의 생각일 뿐이지. 나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거야. 실수를 보완하고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어. 나도 성취감을 얻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거야.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연습. 긍정 사고의 힘.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 충격적인 추억이 더 오래 각인된다. 뇌는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저장하려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좋은 감정을 많이 느껴야 한다.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을 느끼며 걷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자. 배울 게 많은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자. 좋은 강의를 듣자. 무력감이 느껴질 때는 일단 무조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최고의 방법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억지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집안 정리를 하든 산책을 하든 몸을 움직이자. 무력감은 자기 비하로 번진다.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다. 가족이 싫고 귀찮고 미워진다. 내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나를 잘 돌봐야 한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이를 자기자비란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다. 나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 그래야 더 나아지고 싶다는 성장 욕구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가 건강해진다.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긍정사고 습관을 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언어 치유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아휴,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말하자. 괜찮아. 나니까 오늘까지 잘 살아온 거야.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나는 쉴 자격이 없어. 더 달려야 해. 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느라 했었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가장 잘 알지.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말하자. 더 열심히 하고 싶을 때 자기 비하, 불안, 비관은 결코 성공의 동력이 될 수 없다. 해내겠다는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돈이, 사람들이, 가족의 화목, 즉,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대단한 행복감에 한 번에 압도되는 것보다 소소하지만 잠시 설레게 하는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훨씬 좋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받은 대로 자동 반응하지 말고 마음의 공간에서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자극, 비가 온다. 반응, 짜증나. 자극, 비가 온다. 마음의 공간, 좋은 감정 선택. 반응, 비가 오니 운치가 있겠어. 자극을 받고 나서 반응하기 전에 마음의 공간에서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의 공간에서 이걸 어떻게 행복한 쪽으로 선택해서 말할까 생각해보자. 평균적으로 21일이 지나면 습관화가 시작되고 66일이 지나면 무의식 영역에 습관이 자리 잡는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기를 3주 동안 매일 한 번이라도 실천하자. 3주가 3번 지나면 이제 무의식 영역으로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부정적 사고를 막는 연습. 긍정 연습 1. 나쁜 감정이 밀려왔을 때 그 감정을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부정적 자동 반응에 대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외롭구나. 동네 한 바퀴라도 걷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자.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즐거워했던 것들을 찾아 나서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소소한 것, 나와 가까이 있는 것,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일수록 좋다. 기분과 생각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무기를 늘 갖고 있어야 한다. 긍정 연습 2. 짜증이라는 말을 종이에 적고 그 글자를 바라본다. 내 감정을 꺼내서 객관화 시켜보자. 짜증? 요즘 짜증이 자주 찾아오네. 그런데 내가 늘 짜증내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거야. 짜증아, 너 얼른 지나가라. 회사 문제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면 될 거야. 감정과 대화하기는 일시적이지만 즉각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법이다. 목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과 통화해보자. 일상 중독을 이겨내는 사고 습관 설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평생 나쁜 습관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후자가 되고 싶다면 더 이상 후회와 반복을 거듭하지 말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행동, 즉 일상 중독을 끊어야 한다. 마음먹은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하고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를 버리자.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자. 어제보다 오늘 0.1%만 부지런해지자는 목표를 가지면 1년이면 36.5%, 10년이면 365% 성장하게 된다. 성장이 느린 사람들의 습관은 미루는 습관을 가진 것이다. 유전자 중에 자녀에게 강력하게 유전되는 것도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이다. 좋은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자.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다.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습관 3가지.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습관,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 지금 바로 행동하는 습관. 걱정, 불안, 무력감을 자주 느끼는 것도 습관이다. 좋은 감정, 생각을 선택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생겨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는 나이는 19살까지다. 20살부터는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상대방의 말을 100% 접수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목적인 말을 다 접수하고 상처받는 것은 내 감정을 그에게 맡기는 꼴이다. 종이를 꺼내서 들은 비난의 말, 오해의 말을 쓰고 형광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칠해보자. 칠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내가 인정할 게 있긴 있었네. 땡큐 라고 말하자.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은 것은 나를 비난의 목적, 이건 내가 인정 못함이라고 쓰고 버리자. 불안한 사람도 편안해지는 사소한 습관, 불안이 나를 덮칠 때 꼭 해야 할 행동 3가지. 첫 번째, 뻔뻔해지기. 우리는 보통 불안해지면 자아성찰부터 한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정말 미래가 불안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할 때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실패 경험을 떠올리지 말고 내가 잘했던 것을 생각하자. 내가 살면서 잘한 것들이다. 작지만 성과를 거둔 일들을 종이에 써보자.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 때 글자로 써서 눈으로 확인하고 내 목소리로 들으면 뇌에 자극을 준다. 2번째, 탁 트인 넓은 곳으로 가기. 많이 불안하고 정말 무기력할 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아마 나는 좁은 곳에 있을 확률이 크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동굴로 숨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크게 느껴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도, 두려움도, 공포도 크게 느껴진다. 넓은 곳으로 가면 그 공기와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순간 내 불안과 걱정도 점점 작아진다. 또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자. 3번째, 아주 작은 성취감 느끼기.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너무 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들은 욕심도 많고 꿈도 매우 크다. 나에게 작은 미션을 주자. 하루에 딱 한 문단만 쓴다. 혹은 3문장만 쓴다와 같이 100%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주는 것이다.
자꾸 실패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실패하며 무기력해지게 된다. 100% 성공 가능한 작은 일을 시작하자. 대청소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책상 위만 정리하기, 가방 안 정리하기, 침대와 테이블 정리하기, 옷장 첫 번째 서랍만 정리하기 등 이렇게 작은 미션을 주자. 매일 작은 성취감, 성공을 조금씩 모으면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를 망치는 고장난 생각들,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사고 오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이상한 논리에 빠져버리는 것을 사고 오류라고 한다. 긍정적인 뇌와 부정적인 뇌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일 뿐이다. 무의식의 영역은 나의 어린 시절 양육 환경이나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실패 경험을 많이 했거나 무성 경험을 한 것들이 모여서 부정적 무의식을 만든다. 하지만 그런 무의식 영역도 얼마든지 긍정사고 습관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다. 오류 1. 과잉 일반화의 오류. 특정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려는 경향.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원체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시험을 못 봤어. 나는 원래 인기가 없어. 성급한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올감했던 규칙의 예외 사례를 발견해야 한다. 오류의 말. 나는 말을 못해. 늘 우물쭈물하고 한 번도 조리있게 발표한 적이 없어. 부정적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나서서 의견을 내거나 발표할 일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말을 못하게 된다. 내 사고 규칙의 예외 찾기. 아니 라고 소리내어 말하자. 아니 라는 외침은 부정적 자동사고가 작동할 때 필요한 긴급 제동 장치이다. 아니 하고 외치고 예외를 떠올리자. 예외 찾기. 아니, 내가 발표는 잘하지 못해도 친구들 앞에서는 말을 잘해. 그리고 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을 재밌게 하기도 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술술 나와. 그럴 땐 말 잘한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 오류 2. 흑백 논리. 양극단으로만 생각하고 타협점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다. 성공 아님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표 매출은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완벽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사고 오류이다. 오류의 말.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못하다니 아무 의미 없어. 예외 찾기. 아니,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목표를 정하고 노력했던 게 중요한 거야. 나는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야. 끈기도 강한 사람이야. 오류 3. 선택적 추상화. 사소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 신입사원 땡땡땡 씨는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어요. 실력도 출중한데 인사성도 밝고 칭찬도 좋아서 땡땡땡 씨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류의 말. 나는 붙임성도 없고 별로여서 싫었다는 건가? 예외 찾기. 아니, 나는 부장님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 적이 없어. 사람들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 새로운 직원이 와서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오류 4. 잘못된 명명. 어떤 하나의 행동이나 부분적 특성을 토대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한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늘 패배자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나고자, 무능력자, 실패자 등으로 과장된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오류의 말. 난 실패자야. 제대로 해낸 일이 하나도 없잖아. 예외 찾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에 합격했어. 회사에 다니며 돈도 벌고 있어. 나의 후배는 내 덕분에 일을 많이 배웠다고 고마워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어. 오류 5. 극대화와 최소화. 오류의 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다니 난 이쪽으로는 소질이 없나 봐. 예외 찾기. 아니, 한 번 실수했을 뿐이야. 이제 이 일을 익히기 시작했을 뿐이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원인을 파악하면 돼. 오류 6. 긍정격하. 자신의 능력을 낮춰서 평가하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환해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성공을 낮춰서 말하고 그저 운이 좋았다고 평가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다. 오류의 말. 내가 이번에 성공한 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예외 찾기. 아니, 내가 그동안 실력을 쌓고 능력을 잘 키웠어. 영어 공부나 업무 관련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알잖아.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잘 해내려고 했었던 결과야. 오류 7. 파국화 또는 재앙화. 어떤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가장하여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다. 걱정이 많아지면 불안이 높아지고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오류의 말. 이번 생은 망했어. 평생 이 꼴로 살 거야. 예외 찾기. 아니,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는 직업이 있고 내 일을 잘 하고 있어. 성실하기도 해. 나는 분명 잘 되게 돼 있어. 부정적 완벽주의자가 행복해지는 법. 나에게 관대해야 하는 이유. 타인과 대화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의 뇌가 긍정보다 부정을 택하는 것은 나의 나쁜 패턴이 반복 학습된 상태, 즉 나쁜 습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유전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의 문화에서 부정적 습관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 특히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대한 기대 때문에 칭찬보다는 지적하는 말을 자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가 그려온 그림을 보고 손가락을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을 너무 많이 써서 이상하네. 다음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색칠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생각해봐. 라고 한다거나 아이가 선택한 친구의 선물, 아이가 고른 책, 아이가 세운 계획 등에 대해서도 존중하기보다는 핀잔을 준다. 완벽주의자 부모에게서 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낮게 평가한다. 자신이 한 선택을 자주 부정당했으니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장점은 못 보는데 단점은 30, 40개씩 찾아낸다. 이들이 타인을 볼 때 타인의 장점을 잘 볼 수 있을까? 아니다. 타인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굉장히 잘 본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는 2배, 3배 더 용서를 못한다. 그래서 나에게 관대하고 내 장점을 많이 보고 나에게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자존심이 상해서 괴로워한다. 작은 실수나 실패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상대방은 단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난 비난받았어라며 혼자 괴로워한다. 그래서 열등감도 좌절감도 많이 느낀다. 나에게 자기 자비를 가지고 칭찬해야 한다. 타인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아. 타인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 외모에 대해서도, 내 성격에 대해서도, 내 지식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좋게 평가해야 타인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할 수 있다. 명랑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낙관적인 생각의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쾌활하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고통이 없고 늘 안정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밝게 사는 걸까? 명랑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내적 욕구로부터 나온다. 난 밝게 살고 싶어.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싶어. 그런 나의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게 명랑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웃게 되고 더 명랑하게 생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많이 웃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최대한 명랑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나의 노력과 선택, 그리고 습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자. 매일 조금씩 더 웃는 연습, 내일은 오늘보다 명랑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자. 모든 타인은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나의 평가가 내 점수는 아니다. 남이 내 점수를 매기도록 주도권을 주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에 대한 점수를 남이 매기도록 주도권을 주지 마라. 주도권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타인의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에 대한 점수는 내가 매겨야 한다.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살면 된다. 그게 긍정적인 사고 습관, 긍정의 뇌를 가진 사람이 삶을 사는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좋아하는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도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된다. 삶이 힘들 때도 우린 그 와중에도 얼마든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불행의 시기에도 분명히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있다. 반드시 내 인생에도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걸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내가 밝은 에너지를 내면 내 주변에 밝은 에너지의 사람들이 다가온다. 내가 자꾸 우울해하고 과거의 고통에 빠져 있으면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언어는 습관이다. 불행도 습관이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마음도 행동도 부정적으로 편향된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다 있다. 스스로 나를 살려야 한다. 그 힘이 나에게 있다. 나의 치유 능력을 믿어야 한다.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그걸 믿지 못하면 평생 남한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우리는 힘껏 기쁨을 껴안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책무다. 기쁨이 와야 껴안지. 나는 요즘 기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쁨을 마구 당겨서 껴안아야 한다.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함을, 고마움을, 반가움을 찾아야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자. 사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 내 마음이 긍정으로 차오르고 내 슬픔이 치유된다. 내 마음의 그릇에 긍정의 감정이 더 많이 담기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들어갈 자리는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